보기엔. 그러면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주권을 수호해야 되고 네. 대통령은 1919년 그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1919년 3.1운동과 이를 토대로 건립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주권을 수호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대통령의 임무, 책임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이거는 탄핵 사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탄핵될 때 그 형사적으로 뭐 이런저런 뭐 횡령부터 시작해서 직권남용 이런 게 형이 확정돼서 탄핵된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네. 당시에는 수사받고 있거나 네. 뭐 막 기소됐거나 이랬을 때고요. 예. 탄핵 당시에는 전부 다 헌법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이에요.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 네. 그다음에 국정농단 최서원 씨한테 연설문 작성의 자료를 줬다. 연설문을 받아서 그것대로 연설했다라는 네.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만약 지금과 같은 소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네. 그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철저히 따르는 1945년까지는 대한민국은 없었고 네. 미군정을 거쳐서 1948년에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주권도 국적도 없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따르는 것은 예. 한국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주권 수호의 의지도 없는 것이고 헌법 전문 수호의 의지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예,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예,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네. 여기서 짚어보면 대법원이 2012년부터 반복적으로 그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한국 정부 측의 입장에 따라서 불법 강점이었다라는 네. 것을 반복해서 판결을 하고 있어요. 예. 대법원이. 예. 그것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도 부정하는 겁니다. 예. 법치주의도. 예. 법치주의 부정은 탄핵 사유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대한 법률 위반 또는 헌법 위반. 일때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헌법 정신도 위배하고 네. 그리고 법률도 위배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명백한 탄핵 사유에 저는 해당하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상황이 된 거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작년 그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 어떤 얘기했냐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조작 선동으로 여론 왜곡을 하고 사회를 교란시키는 반국가 세력과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반통일 세력, 반자유주의 세력, 그다음에 검은 세력, 검은 선동 세력, 예, 사이비 지식인, 가짜 뉴스, 장사꾼. 네, 싸워야 된다.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진실에 기반한 언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결을 부추기고 있어요.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라. 싸워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이런 대결주의에 대해서. 사실 국내의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 주장이 있고 각각의 주장이 있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갈등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 파시즘 사회가 갈등 없는 사회죠. 그렇죠. 예.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예. 그 평화는 뭐냐면 공동묘지의 평화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예. 예. 그런데 그나마 아유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나마 네. 3.1절 광복절 이럴 때 소위 진보든 보수든 또는 한반도 전체 네. 북한 주민들까지를 포함하여 이 갈등을 좀 극복한 하나의 가치. 네.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외세에 저항해서 외세와 맞서 싸워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되찾은 날, 그 공동체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을 선포했던 날, 네.
이런 날은 말 그대로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메시지가 중심이 돼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영역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남남 갈라치기, 남북 갈라치기, 전 세계 이건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전 세계 갈라치기 말도 존재하지도 않는 예. 갈라치기를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갈라치기 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주 천박한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왜 그러는 걸까요?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트럼프의 국정 운영 방식이죠. 예. 열렬하게 열광. 똘똘 뭉쳐서 투표장에 나올 30%가 있으면 그들이 투표장에 나오면 50%가 된다라는 거죠. 자기 지지 기반 30%를 거짓말을 하든 갈라치기를 하든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만연해서 누군가는 그런 유튜브와 그런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여당 대표의 목에 칼을 꽂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일을 통해서 30%의 아주 단단한 코어 지지층을 30%가 안 만들고 돼요, 지금. 예. 예. 그뭐 그럼 25% 예, 뭐 예, 20% 정도의 3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그래 30%가 그 열렬한 30%가 투표장에 나오면 50%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목표예요. 근데 의원님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사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네. 우리 사회에서 뉴라이트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주변화되고 그랬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관뚜껑에 이제 못 받고 다 집어넣는데 이거 다 뜯어내고 부활한 셈 친일이 부활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주변화되고 그 패퇴되던 그런 저 세력들이 다시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없었던 태극기 부대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세력화한 거예요. 극우 세력화. 아스팔트. 아스팔트 보수. 어제 그 뭐 저 경찰 추산 2만,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그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이분들이. 근데 만약에 지금 남아 있는 그 윤석열 정권 그 3년간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 세력을 더 크게 확대시켰을 때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앞서 말씀하신 그 트럼프 세력처럼 이게 더 극단화되고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부 자금을 가지고 지금 뭐 그 337 통일 방안에 따르면 소위 얘기하는 반북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날 걸로 보여요. 네네. 네, 그러니까 건강한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이런 사회가 아니라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막 중심으로 나와서 정부 세금,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돼서 3년간 이 세력이 더 단단하고 커지면 그때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는 그걸 야권에서 그런 시도는 끊임없이 할 거예요. 예. 끊임없이 할 거고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라든지 네. 사실은 국정 동력이 없거든요. 네. 그 국정 동력을 그런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에서 얻으려고 할 극우 유튜버들. 예, 극우 유튜버들을 예. 뭐 장관으로 막 다 등용을 데려다가 해버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요,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촌스러워요. 그 예전에 또 이제 북쪽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 소위 X세대 저희들이 이제 X세대인데 X세대를 지나면서 또 쭉 보면서 촌스러워요. 북쪽을 보면. 그렇죠. 네. 김재동 씨가 얘기했잖아요. 네. 헤어스타일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너무 젊은 친구가 촌스러워요. 너무 촌스럽다. 예. 그 바지통 넓은 것도 너무 발지통 좀 깡통해. 여튼 그냥 그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보자면 왜 그들이 하고 있는지 그런 일을 내재적 하고 접근하면 있는지 큰일 나요. 아니 근데 하나의 송대일 관점이죠. 교수가 이해하기 위한 예,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을 해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남쪽에 있는 국민들이나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매우 촌스럽습니다. 그렇죠.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저들이 벌이는 행태도 매우 촌스럽습니다. 소위 우리는 자유를 숨쉬듯이 느끼고 살았던 진짜 자유가 내 피부에 와닿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소위 중도 진영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중도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사태는 최서원 사태 이전에 네. 국정교과서 사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랬구나. 소위 자유주의를
그 숨쉬듯이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젊은층들이 네. 또 중산층들이 언제부터 박근혜로부터 마음이 떠났느냐 그 시발점을 역사 교과서에서 예. 촌스럽거든. 예. 왜 꼰대질이야? 국가가 나한테 왜 꼰대질을 하지? 이거를 못 견딥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소위 그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적 선민의식에 빠져서 니들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 니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 니들은 종족주의자들이야. 민족주의도 안 돼. 라고 훈계하고 있어요. 꼰대질하고 있고. 교과서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꼰대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꼰대질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걸로 다수파가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다수파가 될 수 있다고는 아무도 네. 생각 안 해요. 근데 세력화가 더 단단해지면 극단주의자들이니까 그게 문제죠. 무슨 짓을 할지 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국가 전체가 이게 기반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씨 같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의 김영석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관을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뿌리를. 이제 예. 그 그게 국가 문제죠. 시스템과 제도를 그렇습니다. 망가뜨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이상한 초식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 최소한의 합의 기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합의 기반이 있는데 네. 말하자면 뭐 그 5.18 기념관에 전두환 안 치고 네. 뭐 그런 식이잖아요. 식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런 식이에요. 독립기념관에 다수국민들이 친일파 동의하지 안- 않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극성스러운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냐면 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네. 하다가 보면 아파트 주민자치회가요 그 많은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한 명 그 자기 이권을 하기 위해서 막 극성스럽게 막 열성을 보이고 막 나가고 떠들고 이러면 상식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유 내가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하면서 이렇게 치워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맞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내가 아유 저것 때문에 내가 안 보고 살지. 그냥 나 편히 그냥 살래. 이게 안 편히 네. 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치지 말되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요. 저는 촌스러워서라도 실패할 거고 네. 꼰대질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가장 유리알처럼 부서지기도 쉬운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선출을 했으니까 민주주의는 네. 그런 제도예요. 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또 그렇게 쉽게 부서지지도 않는다. 유리알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네. 굉장히 강한 게 민주주의이기 네.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이 나서시기 전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올 가을 내년 봄 사이에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나? 네. 그래서 군 출신들로 이렇게 쫙 장악을 하고 뭐 제2의 그럴 수 있죠. 차지철이라고 하는 그 김용현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장관으로 보내고 뭐 경호처장 누구 시킬까요? 아직 공석인데 뭐 공석으로 계속 두진 않겠죠. 뭐 별로 뭐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 전 되게 재밌게 본 건 뭐냐면 네. 신원식은 밀려난 거고 네. 장호진은 한 번 더 밀려난 거거든요. 그렇죠. 안보실장 많이 밀려났어요. 무슨 뭐 외교특보 무슨 뭐 키신저도 문정희 선생님 모른다는 만들었어요. 얘기예요. 문정희 선생님 네? 만들었는데. 키신저도 누군지 모르고 문정희 선생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키신저의 장호진 특보를 그 다음에 본인도 민망할 것 같아요. 네, 본인도 네. 야, 내가? 키신저? 내가? 네.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은 마음이 네. 급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걸 보면서 원래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초반부터. 예, 초반부터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김용현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을 되살려 보면 경호처장 가가지고 그 대통령 경호 대상 구역 내에 있는 경찰과 군인을 경호처장이 다 지휘하겠다라고 네. 시행령 만들라고 했다가 개박살 났던 난리가 사람입니다.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예. 군과 경찰 모두에게 반발을 받았던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야 이거 대통령 지금 내가 국방부 장관 안 하면 못할 것 같아. 레임덕, 레임덕이 되면 데드덕, 아무것도 못할 수 좀비덕. 있어. 예. 이 차례차례 지금 앞에 나와 있으니까 예. 못 참고 나온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못 견디고. 나 좀 시켜줘 이거예요. 네. 예.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장관 장성 인사를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있는 10월 달에 있는 장성 인사를 장군 본인이 인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장군 인사를. 예. 신원식은 그거요. 뭐 얼마나 학수고대 했겠어요. 그거 못 장군 들어가고. 인사를 내가 이렇게 해야 짝짝짝 되는데. 해가지고 예. 내 편 좀 올리고 하려고 예. 했는데 가차없이 안보실장 가가지고 김태호 따까리 노트하게 생겼고 라고 보입니다. 네. 예. 김태호가 실질적으로 네. 예. 안보실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의 귀한 눈과 손발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해요. 제 의견입니다. 네. 예. 신장식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다. 의견입니다. 예. 의견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예, 의견이니까요. 의견은 의견으로 받아서 토론하시면 되니까. 예. 반론하십시오. 언제든지 반론하시면 반론권은 돼요. 보장하겠습니다. 예. 저의 근거는 그 안보실장 4명 바뀌는 동안에 안 바뀐 유일한 안보실 직원. 고위직은 고위직, 김태호다. 따라서 김태호가 다 좌지우지한다. 예. 그냥 인간관계로만 해도 그 안보실장이 안보실 직원들 이름도 다 외우기 전에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예. 여튼 신원식을 통해서 신원식이 아니라 김용현은 지금이 아니면 내가 국방부 장관 평생 수원 국방부 장관을 못할 것 같아라고 해서 나왔고 그러면서 장군 인사를 네.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자 극우 아스팔트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정권 말미에 네. 그때 소위 그 무슨 그 계엄 사업 비상계엄 네.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비상계엄 계획이 나왔을 때 예. 군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광화문으로 들어오는 사건은 뭐냐면 소요 사태입니다. 대규모 시위 네. 이런 거예요. 그럼 대규모 시위는 대규모 시위와 충돌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쪽이라면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올 가을부터 굉장히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쪽도 지금 태극기 부대 활성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호성 뭐 이런 네. 양반들을 시민사회 수석실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문고리. 예,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러면 광장에서 네. 두 세력이 광장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박근혜 때 그랬습니다. 예. 예.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이 됐든 군이 됐든 그 소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경비 조치 내지는 치안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그 군 장성 인사를 김용현에게 맡긴 게 하나의 포석이고 네. 그다음에 하나의 포석은 뭐냐 조지호 경찰청장 예.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사면 복권된 명단을 보세요. 사면 복권된 명단에 국정농단 세력이 다 국정농단 들어가 있어요. 세력이 다 들어가 있죠. 예. 국정농단 세력 중에서 네. 경찰이 거의 한 페이지입니다. 경찰 전 경찰 누구, 네. 전 치안감 누구, 조현호부터 시작을 해서 다수의 경찰이 들어가 있어요. 경찰을 장악하겠다. 아직도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저는 저쪽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광장에서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소위 뭐 범죄와의 전쟁이 됐든 노태우 때 했던 일이죠. 네네네. 뭐가 됐든 해서 치안, 소위 공안 통치를 획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번에 인사와 사면 복권을 보면서 경찰을 조금 더 강하게 틀어주겠다, 군을 조금 더 강하게 틀어주겠다. 라고 하는 의도를 저는 읽게 되거든요. 네. 이것도 저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충돌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발을 하잖아요. 네. 국민들의 어떤 공분을 좀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8.15의 기미가요가 웬 말이고 김원호가 웬 말이고 세상에 그거를 공영방송 KBS가 틀고 이러니까 여론이 폭발하고 막 이런 건데 경우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이게 뭐 도발이다 이런 표현을 도발이죠. 하고 있는데 남쪽도 도발하고 있고 북쪽도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네. 왜 이러냐.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도적 충돌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전직 그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 예, 경우에는 이게 친위 쿠데타 뭐 계엄 뭐 이런 기시감이 든다. 박근혜 때의 기시감이 든다. 이제 이런 말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했던 계엄 작성을 했었죠. 아니 저는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용납 안 합니다. 용납하지 않고요. 네. 그때도 자기들이 뭐 검토했다고는 하는데 네. 실현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미리 뭐 예. 국민들이나 그때는 군을
장악을 제대로 안 됐었어요. 비육사 출신이 합참 의장이었고 네, 불가한 상황이었어요. 예. 여러 가지. 저는 우리 그 군 장교들 믿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 내부에 예. 뭐 직장 협의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그럼요. 백경정도 계시고 네. 백경정 같은 분들이 곳곳에 계시다고 봐요. 그런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도 계시고요. 네, 박정훈 예. 대령도 계시고요. 예. 그런 계획 성공할 수 없으나 저들은 그런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메타버스에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성공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우리가 미리 알고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은 합니다. 구영배 월드처럼 윤석열 예, 윤석열 거기 있죠. 있는 거예요? 아, 참 답답합니다. 용산과 한남동 사이에는 예. 윤석열, 김건희 월드가 월드가 있다. 있다.